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어제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1,642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오며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경제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입니다. LA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989명으로 전날 집계된 1,198명에 비해 209명 감소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주정부가 내린 6개 기준치 항목 중 5가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수치가 100명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어제 집계된 수치는 196명으로 여전히 기준치보다는 높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면 수업 재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각 교육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주정부 차원의 허가는 가능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경제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지난 5월과 같이 식당과 술집의 실내 영업이 가능해지고 미용실 등 현재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업종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는 주정부 조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신규 감염자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입원 환자 수도 크게 줄어들어 LA 카운티보다 먼저 경제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는 이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클레이턴 차우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은 향후 2주간 주정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학교를 제외한 업소의 영업 재개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영업 재개에 나섰던 많은 업소들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급속도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치 감소로 지역 경제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경제 정상화로 바이러스 재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이번 주를 아시안 행동 주간으로 지정하고 한인 등 참여율이 저조한 아시안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률은 49.2%. 이는 지난 2010년에 집계된 65.1%보다 16%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응답률은 66.7%, LA 카운티 62%, LA시는 5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인타운보다 응답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센서스국은 타인종 그룹과의 참여 격차를 줄이고 아시안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아시안 행동 참여 캠페인은 오는 3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30개 이상의 단체와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해 아시안 커뮤니티의 센서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특히 한국어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 이사를 자주 하는 젊은 층, 영유아, 그리고 60세 이상의 장년층 등 집계에서 누락될 수 있는 계층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인구조사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지역 사회에 배당될 연방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되는 기금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참여도가 낮은 지역은 훗날 백신 부족 사태로 또 한 차례 혼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 회복에도 당연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홍보와 조사원들의 가구 방문 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센서스 테이커라고 부르는 방문조사원들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보호 장비를 철저하게 갖추고 공중위생과 보건지침을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방문 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온라인과 전화, 우편 설문지로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사회 예산을 책정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경찰로부터 뒤에서 8발의 총격을 받은 제이콥 블레이크가 다시는 두 발로 걷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스콘신 지역은 시위가 격화되면서 연방 치안 사법 인력까지 투입될 전망입니다. 블레이크 측 변호인은 어제 오후 블레이크의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t is going to take a miracle for Jacob Blake Jr. to ever walk again. 사건이 발생한 위스콘신주 커노샤에는 연일 과격한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대 청소년의 총격에 2명이 숨지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체포된 올해 17살의 카일 리튼하우스는 평소 경찰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위가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와 통화를 마쳤다며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 주 방위군과 연방 사법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는 12월로 연기됐던 LA 한인 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수의 한인 인사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35대 LA 한인 회장 후보로 거론되온 데이비드 최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오늘 공식 후보를 선언하는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LA 한인회관 주차장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전석호 LA 한인 상공회의소 전 회장, 차정우 가주 한인 건설협회 회장 등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30여 명이 최 수석 부회장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35대 회장이 된다면 차세대의 중요한 분들을 영입하는 데 마다하지 않고 반 이상은 저희 이사진으로 꾸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는 LA 한인회 공식 행사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 한인회 이사들은 오늘 한인회 주차장에서 열린 출정식 행사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5대 한인회장 선거 공식 후보 등록은 9월 이후 시작됩니다. LA 한인회는 후보 등록 전 선거 관련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공청회는 35대 회장 임기 결정과 선거를 직선제로 할지 간선제로 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5대 LA 한인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갑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 박요한 전 한미동포재단 이사 등은 공청회 결과를 보고 후보 등록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5대 LA 한인회장 출마자들은 9월 1일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배달 주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LA시가 제3자 배달 앱들이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연장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3자 배달 앱들의 과도한 요금 부과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90일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6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현재 배달 앱들은 LA 식당 업주에게 주문 요금의 15% 이상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음식점들의 내부 영업이 가능해지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온라인 무료 세미나는 다음 달 9일부터 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열리며 자존감과 건강한 삶, 분노 조절과 원만한 관계, 외로움과 의사소통 등 5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됩니다. KYCC 코디네이터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는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